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입니다. 1억짜리 SUV 중에 많은 선택지들이 꽤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로 치면 아마 1등일 것 같은데요. BMW의 X5 차량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의 로망인 패밀리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외관부터 정말 너무너무 예쁜 그런 모델이잖아요. 저도 이 패밀리카로 한 대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차인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리프트 모델입니다. LCI라고 BMW에서는 불리고요. 이 키드니 그릴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엔진은 세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가솔린 모델도 있고요, 디젤 모델,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M60i 모델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차량은 X5 40i 가솔린 모델이고요. 네, X라인 모델입니다. 이 X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봤을 때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하단 범퍼 마무리 부분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 가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와이드하게 좀 열려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약간 이 대괄호를 쓴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범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점은 이제 전면부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X라인도 깔끔하니 예뻐서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X라인을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 중에 큰 변화는 헤드램프에도 있는데요. 이 헤드램프가 약 35mm 정도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날카롭고 조금 더 매력적인 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고요. 안에 보시면 지금 블루 컬러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X5 되게 웅장하고 정말 그 크기에서부터 오는 그 아우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X5의 지금 측면을 보실 텐데요. 루프라인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위에 직선으로 쭉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서 이 헤드룸이 여유롭습니다. X라인 같은 경우엔 이런 그 마감 부분이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휠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BMW 휠은 저 약간 굴곡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좀 되게 다이나믹한 모양, 이런 휠들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지금 색상도 블랙이잖아요. X5는 좀 큰 차기 때문에 블랙이나 이런 컬러, 좀 어두운 컬러를 선택했을 때도 좀 중후한 맛이 나거나 더 비싸 보이는 차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X5가 비싸긴 하죠. 여기는 이제 에어 인테이크인데 여기는 이제 가니쉬 부분, 그냥 장식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X라인이기 때문에 휠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색상이 지금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BMW에서 이제 고성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빨간색 캘리퍼가 들어가게 되고, 또 M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파란색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캘리퍼가 그냥 아무 색이 없다. 그냥 원래 있었던 그 브레이크 캘리퍼의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부를 한번 보실 텐데요. 후면부는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SUV의 전형적인 후면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어 부분이 굉장히 빵빵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 리어 램프, 이게 최근에 X3 제가 행사에도 갔다 와서 봤지만 X3에도 이 모양으로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X 드라이브 40i 파워트레인을 나타내는 레터링이 우측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지금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머플러 TV 양 옆에 이렇게 나 있네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X5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이렇게 열게 되면 스플릿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열리고 여기 아래를 또 추가로 이렇게 여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앉기에도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차박할 때 특히. 그리고 짐을 올릴 때도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것보다 좀 약간 나눠서 여기 걸터 올린 다음에 이제 좀 밀어넣고 약간 이런 형태로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없고 있고가 은근히 사용하시다 보면은 체감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없는 것보단 이렇게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땐 트렁크 공간만 하면 650m 정도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2열도 폴딩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공간을 2열을 폴딩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트렁크로는 사실 이 뒤에 가면 갈수록 루프라인이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간감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그럼 X5의 실내 공간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X5의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스포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는 ADAS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제 공조장치 버튼이 있죠. 뭐 볼륨이라든지 통화 버튼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메라인데요. 저는 조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있으면 또 좋지만 이게 주행할 때도 계속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안 하고 주행할 것 같아요. 그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앉았을 때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운전석의 시야에 보이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통합형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신형 X3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던데, 기존에 있었던 X5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었네요.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실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화살표 모양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앰비언트 라이트 모양이 아니어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은은하게 이제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약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조장치 나오는 통풍구 방향 조절을 이걸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약간 살짝 좀 불안해 보이기는 해요. 이게 힘을 많이 주면 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하는데, 물리 버튼이 이쪽에는 많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비상등이나 뭐 앞에 열선 켜고 뭐 뒤에 창문 열선 켜고 하는 버튼들이 있고, 컵홀더는 이제 2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냉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음료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무선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전 단자 나 있고요. 기어 노브가 이렇게 토글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달라진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새 추세가 약간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걔는 깔끔하고 예쁘고 또 크리스탈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향 버튼이 이렇게 레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바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버튼이 아마 힐 어시스트라는 버튼인데요. 이게 그 내리막길을 갈 때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밟게 되면 디스크 과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좀 일정 속도로 좀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높이, 기상고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리면 좀 낮추고 올리면 좀 올리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비 오는 날은 좀 올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고속에서의 안정감을 원한다 그러면 내리셔서 운행해도 될 것 같죠. 디스플레이 안에는 이렇게 어플들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쓸 수 있는데 거의 안 쓰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 방식은 이제 여기에서 터치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도어 트림에 메모리 시트 2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센터 콘솔, 센터 패시아 부분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수납함도 이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가 꽤 깊은 편이에요. 깊이가 꽤 깊고 여기에 충전 단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차기도 하기 때문에 이 2열 공간도 매우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2열 공간을 한번 넘어가 봐서 제가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헤드룸이나 레그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2열 공간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앞에 세팅은 제가 그대로 운전하고 온 세팅으로 둔 거고요. 지금 좀 화면으로 봤을 때 등받이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이 리클라이닝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일부러 쭉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받이를 앞으로 했을 때의 레그룸 같은 경우에 지금 2개 나오고, 또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한 뼘 정도가 나옵니다. 뭐 공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공간인데, 그러니까 동급 경쟁 모델들에 비교해 봤을 때는 살짝 작은 감은 있어요. 아주 살짝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져 있네요. 자, 제가 지금 앞으로 최대한 당겨놨다고 했잖아요. 7인승 모델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이 왼편 하단 이 시트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끝까지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각도가 나오거든요. 너무 앞으로 서 있는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시트의 착자감 자체는 엄청 푹신하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약간 단단하면서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가 2열 끝까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방감을 굉장히 잘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옵션으로 이렇게 선쉐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집에 필수인 굉장히 유용한 그런 옵션이죠. 자, 그럼 X5 시승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5 40i 가솔린 모델이고요. X라인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할 때 가솔린을 사야 되나 아니면 디젤을 사야 되나 고민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정도 덩치를 갖고 있는 모델들은 사실 그 토크발이라고 해가지고 좀 힘있게 끌어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디젤을 많이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판매량이 한 20% 정도고 가솔린이 한 5, 60 정도고 나머지 이제 플러그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가솔린 모델도 이 힘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지금 마력으로 치면 약 380마력 정도 되고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55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X라인이 제일 저렴하죠. X라인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대고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면 조금 더 올라가고 고성능 모델인 60i 모델을 선택하면 아예 어나더 레벨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디젤 차량을 선택하는 거는 토크발도 있겠지만 사실 이 연비 때문에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연비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그 디젤이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장거리를 좀 많이 뛴다, 나는 주유소를 많이 안 가고 싶다 라는 분들은 디젤 차량을 뽑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가솔린 차량의 연비는 9.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외관적으로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이런 가니쉬 부분이나 스포티한 룩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를 물론 너무 사고 싶지만 X라인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깔끔하고 조금 비용을 좀 절감하고 싶다라고 하면 X라인도 충분히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출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M 스포츠 패키지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X라인도 무난하고 예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저속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심 주행을 하고 있어요. 약 40에서 50 이렇게 되는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이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동이나 소음 이런 부분에도 물론 조용하긴 하지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15km 이하로 운행할 때는 이 전기 모터가 개입이 돼서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말 저속에서 달릴 때는 정말 매끄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내가 지금 X5를 타고 있는 건지 세단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 건지 가늠이 좀 안 될 정도로 이 저속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속에서 이 멈췄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할 때 이 꿀렁거림이 있는 SUV들이 꽤 많아요. 정말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저속에서의 꿀렁거림이 굉장히 덜한 그런 모델 같아요. 이 차체가 또 크면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저속에서의 꿀렁거림이 없으니까 뒷좌석에 타서 멀미도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크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큰 차들은 사실 고속도로에서 쭉 밟다가 엑셀을 뗐을 때 이게 무게 때문에 공차 중량이 꽤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뚝뚝뚝 속도가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용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5km 이하 에서는 전기 모터가 좀 개입이 많이 되면서 이 연료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기능을 주는 거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 BMW의 특유의 하드한 승차감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꽤 있잖아요. 이 BMW 하면 또 하드한 승차감을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사실 그 힘도 힘인데 이 승차감에도 굉장히 신경 쓴 그런 느낌들이 좀 느껴집니다. 훨씬 더 소프트하게 좀 세팅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정숙도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지금 정숙성에 있어서도 이 차량 소음이나 이 엔진 소음을 특히 좀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 풀 엑셀 페달을 밟아봤을 때 이 엔진 소리가 좀 밖으로 퍼지는 소리들이 있는데, 엔진 소리는 조금 안으로 먹는 듯한 소리가 나요. 약간 부앙하고 밖으로 퍼진다는 소리보다는 이렇게 안으로 이런 소리가 좀 나거든요. 이게 차이점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엔진 음도 듣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스포츠 모드도 사용해보고 이 가변 배기음이 어떻게 들리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변속이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느껴져요. 차선을 옮긴 다음에 풀 악셀을 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50 정도인데 여기에서 악셀을 좀 강하게 밟아보면 네, 이런 소리가 나요. 부드럽게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좀 나요. 지금 뭐 노면이나 노면의 상태, 뭐 특히 요철 같은 것들이 아예 안 느껴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좀 많이 흡수돼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승차감의 확인을 조금 더 위해서 방지턱이 있는 곳을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자, 지금 30으로 넘었습니다. 네, 충격이 거의 없어요. 30으로는 정말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30대에서 넘으시잖아요. 30에서 넘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진동도 최대한 흡수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 세팅이 진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것 같아요. 방지턱을 다시 넘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도 아마 별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것 같지 않아요. 생각보다 머리나 이런 움직임 이런 것도 굉장히 덜 합니다. 이 페이스리프트된 X5에는 옵션도 더 좋아졌는데요. 이 옵션이 파킹 어시스턴트는 이제 프로페셔널로 들어가게 되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이제 프로페셔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전자 편의사항도 잘 갖춰져 있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X5는 시승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X5를 겉에서 봤을 때는 좀 뭐랄까 무게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는. 근데 생각보다 이 시승을 해보면 굉장히 차량이 경쾌합니다. 경쾌하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남성분들이 사실 이 차를 선택할 때 본인이 정말 원하는 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패밀리카로서 사용하는 이 거주성도 무시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택하다가 SUV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약간 아빠들의 그 달리고 싶은 그 니즈와 그리고 공간감 이런 것들을 좀 합친 게 BMW의 X5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저는 1억대 SUV 중에 차량에 진짜 BMW X5가 좀 단연 1등이 아닐까라는 약간 생각이 들어요. 조금 슬픈 사실은 올해는 이 BMW가 좀 잘 팔려가지고 이 예전만큼 할인이 좀 없다고 하네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시승차를 받아올 때 이제 할인 있나요? 이러면서 막, 지금 연말이잖아요. 또 그래서 할인들을 또 많이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신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할인 있나요? 막 이랬는데 할인이 생각보다 없대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핸들이 일단 좀 더 단단해지고요. 하체 세팅도 뭔가 약간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다는 그런 표시도 주네요. 여기서 조금만 밟아볼게요. 와, 이 직결감이라고 하죠. 직결감이 진짜 너무 좋고요. 가속을 할 때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왜 이런 덩치에 이런 민첩성을 내는 이런 모델, 와, 흔치 않죠. 이 SUV 이 덩치에 확실히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훨씬 더 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도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우렁찬 소리가 들려요. 깜빡이 소리도 듣기 좋아요. 네,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소프트해진 것 같아요. 차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게, 이 고속으로 달렸을 때 속도 체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조금 고속에서 달리면 좀 흔들거리는 차량들도 있잖아요. 고속에서 막 달려도 차체가 정말 흔들거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정숙성까지 있으니까 장거리를 계속 운행을 해도 굉장히 편한 차량 같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X5 모델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1억짜리대 SUV를 선택하라고 하라면
사실 저는 이 차 뽑을 것 같거든요. 공간도 좋고 사실 이 BMW의 이 주행 성능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경쾌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카다, 이렇게 좀 정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차량으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